강민호 선수가 이제 계약을 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들려왔어요. 저는 이걸 예약을 해서 내일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추게 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력 분석을 하지 않아도 삼성 팬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제 유일한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마무리 투수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기사, 여러 가지 선수들, 그리고 삼성 팬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라이온즈는 26시즌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시즌인데요. 이 삼성의 마무리는 과연 누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없는데 윈 오알 와우 변명 불가 삼성이 이 전력에 우승 못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내년엔 우승해야죠. 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도 9년 만에 돌아온 최용우도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유가 있다. 올 겨울 삼성은 누수 없이 전력 보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자, 삼성은 이번 스토브리그 개장과 함께 선수단 보강에 열을 올렸어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 그리고 올해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5차전까지 갔죠. 사실 한국 시리즈 바로 앞이었죠. 그러면 박진만 감독님과 재계약 23억 원을 했고, 자유계약 선수에서는 최용우 선수를 2년 총액 26억 원 퉁 어게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만들어온 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FA와 협상도 순항 중이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강민호 선수도 다 됐대.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는 우승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팀의 전력을 어떻게 잘 짜서 이제 갖고 있는 자원들로 어떻게 잘 해서 팀을 이제 진짜로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우승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삼성의 역할이에요. 희소식도 많아요. 일단 후라도, 디아즈, 외국인 2명만 뽑아서 누가 제일 최고냐?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야. 맨매닝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후라도, 디아즈 합친 이 2명은 무조건 리그 최공입니다. 투수 1명, 타자 1명 중에서는 여긴 리그 최강이에요. 맨매닝도 기대까지 해주면 좋고, 거기에 또 시즌 초 부상으로 낙마했던 파이어볼로 김무신, 이재희, 최지강에 관한 이런 기대치도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불펜이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팬분들도 많고, 역시 그게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승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할 정도의 팀 구성도 맞아요. 자, 동기부여도 확실한 게요. 내년 시즌을 마치면 투타 에이스 원태인, 구자욱이 FA 시장에 나와요. 저는 진짜 이거는 과학인 것 같아요. FA 로이드. 이 선수들이 FA 시즌 직전에 성적이 좋은 거는요, 그냥 100명의 선수를 몰아보면은 90명 정도는 좋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과하게. 왜냐면 동기부여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원태인과 구자욱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원태인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FA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상의 전력을 갖춘 26년이 삼성 우승의 적기라는 평가는 너무나 당연하다. 선수들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른다. 자, 박진만 감독은 재계약 인터뷰에 믿음을 주셨다는 건 재임 기간에 우승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규 시즌 우승을 준비할 것. 그리고 원태인도 이제는 정말 삼성이 우승할 때가 됐다. 구자욱도 우승이라는 단어를 자신있게 외치기도 했죠. 그러면서 삼성은 2026년 캐치프레이즈도 지난 3년간 써온 윈 오알 와우, 경기에서 이기거나 팬들을 열광시키거나를 재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마 지난 3년간은 와우 쪽이었을 겁니다. 왜냐? 우승을 하진 못했죠. 하지만 올 시즌은 바로 윈이라는 것에 정말로 걸맞는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삼성은 지난 시즌 홈 리그 관중 압도적인 1위 160만 명을 기록하며 와우를 충족했어요. 이제는 성적까지 잡아야 할 때다. 변명할 수 없는 최상의 전력을 갖춘 삼성이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마무리 투수입니다. 작년 삼성의 구원 WR은 3위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구원이 28패였습니다. 기아의 29패, 키움의 32패에 별로 차이 나지 않는 리그 8위였죠. 그리고 불론 세이브와 불론 홀드를 합친 수성률,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얼마나 지켰느냐, 요게 무려 77.7
7%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제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1점 차 이내에서 승률이 삼성이 최하위입니다. 자, 1점 차에서 승률이 제일 낮아. 키움보다도 낮아요. 그 이야기는 타이트한 상황에 마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3위지만 4위 뭐 이렇게 1, 2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오히려 4위, 5위, 6위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 3위인 만큼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럼 마무리는 누구냐? 김재윤이 해야 되냐? 김재윤 9원 WR 0.47 57.2이닝 동안 자책점 4.99 그리고 패배가 7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2호성이 해야 되냐? 가을 야구의 2호성이 좋았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마무리는 김재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간에 마무리를 맡아서 또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면 2호성이 마무리를 해야 되냐? 그런데 올 시즌 뭐 성적만을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WAR도 마이너스 0.03에 55와 1이닝에 자책점은 6.34 그러니까 기복이 아직은 좀 있어서 뭔가 시즌 전체의 마무리를 맡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기록. 그러면 과연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야지 유라가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삼성이 원하는 그림이 되고 그러면 삼성이 아시아 쿼터의 최고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삼성이 지금 기존의 자원 중에서 마무리를 맡길 만한 선수, 그러니까 강팀, 제가 말하는 건 우승을 할 마무리팀, 우승팀의 마무리를 맡길 선수가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책점 5라는 건 뭐냐면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1점을 준다는 거예요. 4.5. 4.5이닝에 1실점. 그러니까 1이닝 무실점, 1이닝 1실점 하면 자책점이 4.5거든요. 근데 둘 다 김재훈, 이호성이 4.5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우승팀의 마무리가 될 수 있냐? 최소한 3점 아니면 2점 후반이 돼야 뭔가 마무리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 누군가가 할 것 같지 않으니 집단 마무리로 가야 되냐? 그러면 약간 우승팀 마무리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이 일부러 ABS에 최적화된 9위형 투수로 맨매닝과 미야지 유라를 영입했고 그 중에 미야지 유라에게 이렇게 18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큰 금액을 준 거예요. 기존 이 미야지 유라의 경력에 비해서 말이죠. 자, 미야지 유라가 10만 달러, 인센티브가 5만 달러. 근데 요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 5만 달러. 그러면서 최대 18만 달러의 조건. 이 선수가 186에 90kg, 당당한 체구에 나오는 최고 구속 158, 평균 150kg의 포심 패스트볼. 거기에 포크볼이 끝내준다라는 평가가 정말 많아요. 제가 봐도 포크볼이 정말 좋습니다. 이 선수의 영상 자체가 워낙 많지 않아요. 그리고 화질도 안 좋아요. 2군이다 보니까 1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포크볼이 정말 매력적인 투수예요. 그리고 158을 던진 건 제가 본 적은 없지만 158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구속도 빠르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선수가 뭐 2군 리그에 참여했고 1군이, 자, 그러면서 미야지는 1군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사회인 야구, 그리고 독립리그, 그리고 일본 2군 리그까지 이 선수가 뭘 했냐면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단계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가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삼성에 와서 이 시스템, 그리고 이 한국 야구에서 조금 더 관리받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확률도 높겠죠. 2025 시즌에 일본 2군에서 25이닝 동안 2패, 자책점 2.88, WHIP 1.4지만 9이닝당 탈삼진이 11.2개라는 건 뭐냐? 이 선수가 포크볼로 삼진을 기가 막히게 잡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25이닝 동안 삼진이 31개고 볼넷은 11개니까 제구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안타는 조금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 파크에 정말 맞는 투수인 게 삼진 잡아버리면 뭐 홈런이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투수가 미야지 유라고, 지금 딱 보시면 150km 직키로에 152km 직구에 헛스윙 삼진 다 하는 거예요. 배트가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더 좋은 건 탁 던지는데 포크볼 낙차 보이시나요?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벨트보다 높아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화질이 안 좋아. 떨어지는데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낙차가 엄청 큰 포크볼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직구 구속이 빠른 선수들의 포크볼은 낙폭도 굉장히 큽니다. 이 포크볼은 직구랑 완벽한 피칭 디자인을 가진 구종 중에 하나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스플리터가 거의 뭐 그냥 최고의 베스트 구종으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일본하고 메이저리그는 다 스플리터 포크볼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포크볼 비중이 적죠. 그래서 포크볼을 쓰는 투수가 저는 26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왜냐? 한국 선수들의 경험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미야지로가 1후보고, 그 다음 2후보는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호성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선수는 어쨌든 구위형 투수라는 거죠. 자, 마무리라는 거는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삼진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8회 말에 점수 1점 차예요. 근데 2사 주자 1, 2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그냥 그 이닝을 막아버리는 게 마무리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타자를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맞춰 잡는 투수보다는 강력한 구위로 가야 되는 게 마무리 투수고, 이호성은 그거를 갖춘 투수라는 거죠. 올 시즌 9이닝당 삼진율이 무려 11.2개로 이 폭발적인 직구와 커브 조합, 사실 커터도 나쁘지 않은데 이 이호성 선수의 매력은 이 커브거든요. 직구 구속도 150을 넘을 때가 일반 허다하고, 그리고 커브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선수의 직구가 솔직히 구속보다도 구위가 더 좋은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커터도 뭐 잘 들어가면은 삼진 잡기 좋지만, 이 커브는 구속 차이가 30km가 나니까 이 커브가 더 매력적인 선수거든요. 그런데 아직 볼넷을 많이 주긴 하죠. 아니면은 두 선수 다 약간 기복이 있다는 미야지 유라와 이호성 선수가 혹시나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김재훈 선수가 올 시즌 요렇게 좀 투구를 바꾼 것 같다, 그러니까 맞춰 잡겠다, 요런 느낌으로. 삼진율이 6.7개로 많이 적지만 볼넷이 2.0개로 되게 적죠. 그래서 최대한 맞춰 잡겠다, 내가 라이온즈 파크를 쓰지만 그래도 홈런은 10개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춰 잡겠다, 점수 한 점은 주더라도 이닝을 막아주겠다 라는 승부를 펼치면서 57과 3분의 2이닝 자책점 4.99, 5를 기록했죠.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 3개의 구종을 사용하는데 사실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김재훈이 없었다면 삼성 불펜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그러니까 김재훈을 FA로 영입하지 않았다? 삼성 라이온즈는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두 선수 요 삼진율이 11.22개. 근데 김재훈 선수가 라이온즈 파크에 와서 성적이 다 떨어졌죠. KT에서의 2023년에는 삼진율도 8.22개에서 6.96개, 6.71개로 계속 안 좋은데, 자, 작년에는 볼넷을 많이 줬어요. 3.41개로. 근데 올 시즌은 볼넷을 줄이면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쉽게 라이온즈 파크를 쓰면서 23시즌에 9이닝당 홈런이 0.27이었는데 1.77, 1.56개로 너무 많이 늘었죠. 이호성 선수도 사실은 9이닝당 홈런율이 1.14개로 높기는 합니다. 두 선수 다 피안타율이 2할 오픈 1위, 2할 오픈 3리인데, 자, 이호성 선수는 볼넷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출루율이 3할 4푼 1리, 김재훈 선수는 2할 9푼 6리예요. 대신 장타율은 이호성 선수가 4할 1위, 김재훈 선수가 4할 5푼 8리. 그래서 OPS는 이호성 선수가 낮죠. 그러니까 9위만 놓고 따지면은 무조건 이호성 선수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피안타율도 보면은 당연히 이호성 선수가 피장타율도 다 김재훈 선수보다 훨씬 낮아요. 특히 커브의 피안타율이 1할 8푼 8리, 피장타율도 1할 8푼 8리일 정도로 이 커브가 기가 막히다고 제가 말했던 게 요 기록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두 선수가 포심의 피장타율이 많이 높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구를 많이 던지는 선수들이니까 50% 이상. 그러나 뭐 직구가 아주,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직구 비율이 너무 높고, 김재훈 선수는 직구가 아주 강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마무리는 누가 맡아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미야지 유라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순위가 이호성, 그 다음이 김재훈, 이렇게 갔을 때 삼성 라이온즈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호성 선수의 발전이 되게 중요한데, 이호성 선수의 영상도 한번 또 준비해서 찍어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